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교육학 23편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중에서 파이너의 실존적 재개념주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파이너의 실존적 재개념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의 집필 과정 이야기입니다. 저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자죠. 그래서 늘 물었죠. 나는 누구인가? 이 일을 하며 정말 행복한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지만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한계가 그러하듯 질문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이 없으니 늘 고민만 하다 말 뿐이었어요. 그러다 육아휴직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 내 직업과 관련하여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 말고 나 스스로 답을 찾아보자. 나는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지금 교사로서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나만의 교육과정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87년생 밀레니얼 세대 교사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보통 80년대 중반, 2000년대생을 말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에게 특성이 있대요. IMF 퀴즈로서 안정성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자라서 치열한 대입 경쟁을 뚫고 교대에 입학해 소학행의 티켓을 거머쥔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시작으로 저는 과거 내가 교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된 후 겪었던 나의 과거를 적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일들을 회상하고 상세하게 적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었나를 적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교사로 살아가며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고 내가 살아갈 사회, 아이들이 적응해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공부했죠. 내가 교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궁금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교사로 만든 사회와 많은 이유들, 내가 살아온 교사로서의 삶, 내가 살아갈 삶, 교사로서의 나의 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과정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가정들의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쩌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 시점에 이 사회에서 교사가 되었는가? 그런데 교권이라는 것이 애초에 확립이 될 수 있었던 걸까? 여자에게 초등교사 1등 신부감이라는 말, 정말 칭찬이 맞나? 그런 이유에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이유는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책을 쓰면서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은 인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저만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완성된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교사들,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읽히며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해석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분석의 틀이 되어주겠죠. 저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자죠.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사랑하고 그 선택에 따라오는 책임을 지며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다룰 파이너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에서 자서전적 방식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내면의 힘을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인 제가 저의 이야기를 쓴 책, 집필 과정을 예로 들어봤어요. 그럼 파이너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특히 실존적 재개념주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는 뜻부터 알아보죠.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다 라는 말은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다, 교육과정의 의미를 다시 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기존 교육학에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개념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한가라는 개념이었다면, 재개념주의에서 교육과정이란 학생에게 교육이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새롭게 묻는다는 의미예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한 거죠. 재개념주의에서는 어떤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해방, 즉 자유로운 인간으로의 탄생을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재개념주의자들은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모두 각각 다른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보았죠. 파이너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는 실존적 재개념주의라고도 합니다. 개인의 실존,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죠. 아이즈너의 예술적 재개념주의는 인간이 배우는 과정에서 느껴야 할 질적 과정에 대하여, 즉 미학적 관점에서 교육적 상상력, 신미안 등을 이야기하며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교육학 클립 13편에서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양이라는 내용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애플의 구조적 재개념주의는요, 사회,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제시합니다. 애플은 교육사회학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회, 경제적 구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애플 특집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학자들이 기존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데는 사상적으로 다른 바탕이 있었죠. 바로 현상학과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전까지의 사상들이 인간과 인간 외적인 대상을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인간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면서 합리성, 객관성, 실증성을 지나치게 추구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새로운 사상들이죠. 특히 1940년을 전후해서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에서는 인간의 지성에 대한 회의와 학교 교육의 비인간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상학은 하이데거, 메를리 퐁티로 대표되는 교육철학 사조 중 하나입니다. 객관적인 사물과 이를 인식하는 인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이 인식해야 대상의 의미가 능동적으로 파악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인간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인간의 의식은 무언가를 지향하는 무엇에 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바라보고 인식해야 그 의미가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이전의 사조들과는 다르죠. 인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념과 결합시켜서 파악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학에서 현상이란 인간의 의식작용에 의해 구성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미 부여로 일어나는 거죠. 구체적인 생활 속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식을 획득하니까 일상적인 삶의 세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묻고 자각하는 인간,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관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후에 점차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의 본질을 창조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 자신을 실현시키느냐, 자아실현적 인간 형성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개성과 주체성을 중시하죠. 인간 사이의 만남을 통해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고 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상학과 실존주의 철학이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은 이래요. 첫째, 알미란 인간의 인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불가능하다.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기존 교육과정관과 반대되죠. 둘째, 학습자의 주관을 중시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아동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죠. 셋째, 교육 내용으로 다양한 체험과 자각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철학들의 영향을 받은 파이너의 실존적 재개념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너는 학교 교육의 결과는 광기라고 봅니다. 기술공학적 논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효율적인가에 지배되는 학교 교육은 학생을 정서적으로 억압해서 미성숙한 존재로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해방이 교육의 목표라고 봅니다. 억압 없는 자유인간, 실존하는 인간으로서의 해방이죠. 학생이 실존적으로 각성하여 자신의 생활과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보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실존하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진 파이너가 제시한 교육과정은 꾸렐의 교육과정입니다. 꾸렐의 교육과정은 자기반성적 삶의 성찰과정이 곧 교육과정이라는 입장이에요. 원래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어원이 꾸렐의 말이 달리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과정, 내용으로서 보통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파이너는 이 꾸렐을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미리 외부에서 준비되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교육 내용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길을 따라 달리며 갖는 체험의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란 학생의 생생한 체험과 반성으로 규정했어요. 학생들이 읽고 생각하고 느끼며 배움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 꾸렐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세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탐구하는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 소급, 회상입니다.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을 회상해서 과거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2단계는 전진입니다. 자유현상을 통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3단계, 분석입니다. 앞에서 밝힌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탐구해보고 마지막으로 4단계, 종합단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현재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 4단계를 교수 학습 장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바로 자서전적 방법입니다.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교육 경험을 분석해서 교육 상황을 이해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교육 경험을 있었던 그대로 쓰기. 나는 누구,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자서전식으로 써봅니다. 두 번째, 행동이나 사고를 결정하는 데 작용했던 가정이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봅니다.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가정이나 논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세 번째, 타인들의 경험을 자서전적으로 분석하기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쓴 자서전을 함께 읽고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정 등 교육적 여건이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너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서 경험이 어떤 의미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봤어요. 인간으로서의 실존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재정의한 파이너의 실존적 재개념주의 어떠셨나요? 저는 인간으로서 실존한다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지가 참 어렵네요. 의미는 좋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은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실존주의자로 살 수 있는 게 애초에 가능한 걸까요?
은주 클립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학 개념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합니다. 어려운 개념 요청해 주시면 함께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육과정보다 더 재미있는 교육사회학 파트가 이어집니다. 호, 나 진짜 좋아. 교육사회학 파트.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정답 잘 맞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